이 차는 거꾸로 뒤집어서도 갈 수 있다는 거. 오, 차를 꾹 눌러서 앞으로 가주시면 미사일이 뚜두두두두두두두. 정말 옛날 제품이지만 이 감성 하나만큼은 역대급이 아닌가. 아니 로봇 바퀴가 배트맨 텀블러 뒷바퀴 크기랑 똑같아. 레고 짜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제가 그동안 이 닌자고, 카이, 제이, 로이드, 잔 이렇게 뭐 닌자별로 제품을 모아가지고 랭킹을 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콜을 준비해 봤습니다. 콜? 이거 뭐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상위권을 정하는 것보다 이 하위권을 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콜은 특히나 이 드릴머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마 닌자들 중에 콜이 가장 자동차가 많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꼭 사야 할 콜 레고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콜의 드래곤 크루저입니다. 닌자고 어둠의 크리스털에 나왔던 콜의 탈 것 중 하나로 원소의 힘을 무효화시키는 벤지스톤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차량에 파워 부스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쓰면은 차량이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나온 닌자고 탈 것 제품들은 대부분 황금색 컬러로 출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콜의 자동차도 보면은 차량 뒤쪽에 파워 부스트 기능을 위한 커다란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죠. 솔직히 블레이드만 빼고 보면은 차는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인데, 파워 부스트 온 체인지, 어허, 확실히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바로 또 이런 게 닌자고 스타일이지. 이거 말고도 앞쪽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콜의 해머가 숨겨져 있고요. 탑승석도 제가 좋아하는 2인승이라는 거. 요즘 스챔도 그렇고 대부분 8스터드로 많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어둠의 크리스탈 때 나온 제품 중 가장 좋아했던 탈 것이었어요. 9위는 파이어스톤 로봇입니다. 콜이 우연히 지하 사원에서 발견한 돌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오로지 원소의 힘에만 반응하여 가동이 되고 등 쪽에 장착된 부스터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콜이 로봇을 타고 라바 몬스터를 해치울 때 로봇의 반이 용암에 타들어가게 되는데, 재밌게도 이 모습 그대로 레고로 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스톤이 아닌 파이어 스톤 로봇이 되었고, 심지어 탑승석에는 나온 적도 없는 카이까지 타고 있다는 거. 이 로봇은 상체까지는 참 잘 만들었는데 하체에 개구리 다리 때문에 굉장히 너프를 먹은, 이거 뭐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일자 다리로만 나왔어도 더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래도 카이와 콜이 같이 타는 2인승이라는 점이 장점이고, 반반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자세히 보면 디테일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과 제품 모두 상당한 임팩트를 준 로봇이라 9위로 뽑아봤습니다. 8위는 콜의 더트바이크입니다. 시즌 11에서 픽셀이 닌자들을 위해 만들어준 여러 탈 것 중 하나로 콜은 더트바이크를 선택해 타게 되는데요. 근데 바이크에 바위 디테일이 있는 거 보면은 애초에 픽셀이 이거 뭐 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 아닌가. 일반 바이크와 다르게 앞쪽에 긴 무한궤도의 형태의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 사막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닌자고에서 가장 좋아하는 바이크 중 하나인데요. 정말 콜과 잘 어울리면서도 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앞쪽에 이렇게 바퀴 2개가 연결된 무한궤도가 달려있는데, 이런 수리건 모양의 타이어 휠도 뭐 스티커긴 하지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뒤쪽에는 이런 커다란 바퀴를 달아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었죠. 또한 콜의 개성을 살려주는 이런 바위 디테일들과 닌자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카타나 장식들까지 콜은 이쪽에 탑승을 하게 되고, 사실 이 바이크에 뭐 특별한 기믹이 있거나 하진 않은데요. 하지만 이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이크랄까? 7위는 콜의 어설트 바이크입니다. 황금 무기를 사용해 만든 콜의 첫 차량으로 뭔가 어설트 바이크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오히려 스포츠카에 가까운 형태인데요. 그리고 닌자들이 드래곤 이외에 처음으로 다른 탈 것을 타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제이는 제트기, 콜은 자동차, 이렇게 각자의 이미지에 맞춰 탈 것이 정해지지 않았나. 정말 초창기 2012년에 나온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닌자고 레고는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보여주는 자동차였어요. 일단 닌자고 하면은 뭐가 나가야 한다. 앞에 캐논 슈터 달려있고
이런 카타나나 블레이드를 달아놓는 디테일들도 빼놓을 수 없죠. 또한 이 차는 군데군데 이런 날개 브릭 같은 게 여러 개 달려있는데요. 이 뒤에를 잡고 한 방에 밀어주시면 쫘라! 한 번에 다 펼쳐진다는 거. 무슨 고슴도치야 뭐야. 그리고 콜이 타고 있는 조종속도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이거를 뒤집어주고 차도 돌려주시면 거꾸로도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에 캐논 슈터의 블레이드 기믹, 또 이렇게 뒤집어서 달릴 수 있는 양면 주행 기믹까지. 진짜 이 자동차 하나에 기믹이 대체 몇 개야. 이게 바로 닌자고 레고다. 6위는 콜의 랑로더입니다. 닌자고 스페셜 유령의 날 편에서 유령으로 변한 콜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인데요. 제품은 재밌게도 콜과 퍼플 닌자 넬슨이 함께 타는 컨셉으로 출시되었어요. 약간 닌자고의 숨겨진 명작 같은 제품 중 하나죠. 근데 다른 닌자도 아닌 넬슨이 같이 타고 있는 게 조금 뜬금포긴 한데 제품 자체는 정말 퀄리티가 좋다는 거. 일단 제가 만들어본 자동차 중에 가장 서스펜션 기믹이 좋고요. 야 이거 봐, 완전 바닥에 쫙 내려가. 쫙. 그리고 위쪽에 넬슨의 플라이어는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퍼플 닌자 오랜만이야. 완전 귀엽죠? 넬슨은 뭐 딱히 특별한 능력은 없는 닌자들의 열혈 팬이고요. 콜은 이쪽에 타고 있는데 안쪽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기어가 또 보이죠? 요거를 뒤집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어가 앞쪽 래피드 슈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를 꾹 눌러서 가운데 바퀴가 땅에 닿게 만들어 주시고 움직이면은 앞에 미사일이 뚜루루루루루루 발사된다는 거. 근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이 불이기 맨날 사라져. 5위는 볼더 블래스터 레거시입니다. 마스터 첸에게 붙잡혀 강제로 공장에서 일하게 된 콜이 동료들과 국수 기계를 고치는 척 몰래 만들었던 공중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국수를 뽑는 기계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엄청난 화력을 지닌 게틀링 건이 붙어 있다는 거. 제작하는 에피소드부터 독특한 생김새까지 닌자고에 있는 비행기 중 가장 인상적인 제품 중 하나였어요. 오리지널 버전을 리메이크해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만든 레거시 제품을 5위로 선정해봤고요. 이 제품은 단순히 뭐 이렇게 비행기로 진열해둘 수도 있지만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 총으로 변신. 플러스 옆에를 돌려주시면 따발총 기믹이 쫘라라라라.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비행기보다 총이 메인이야.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앞쪽에 이런 랜딩 기어처럼 브릭이 달려있어서 바닥에 내려놓아도 중심을 잡고 잘 서있게 진열해줄 수 있고요. 앞쪽에는 애니에서 봤던 그 국수 뽑는 기계처럼 생긴 게틀링건이 달려있고요. 전체적으로 콜의 블랙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리는 전투기예요. 여기 콜의 고릴라 심볼에 날개가 그려진 요 마크도 멋지고요. 내가 콜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꼭 사야 할 비행기가 아닌가. 4위는 콜의 드릴머신 레거시입니다. 아마 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제품 중 하나로 앞에 커다란 드릴이 달려있는 차량인데요. 이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서 땅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이 드릴로 적한테 달려가서 냅다 박치기 해버리면은 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역시 이것도 오리지널을 업그레이드 시킨 레거시 버전을 뽑아봤고요. 기존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름처럼 앞에 커다란 드릴이 달려있는 게 특징인데 이 뒤쪽에 부스터 장치를 잡고 돌려 주시면 돌아가기도 하고 차를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이 드릴도 같이 돌아갑니다. 또한 땅속에서 움직이는 차량이다 보니까 뒷바퀴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독특하게 생겼죠. 특히 이 차량은 이 캐노피에 들어간 프린팅이 요거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또한 안에 앞뒤로 닌자 2명이 탈 수 있는 2인승이라는 거. 꼭 사야 할 콜의 비행기가 아까 이 볼더 블래스터였다면 자동차는 바로 이 드릴머신이 아닐까. 정말 그 흑의 닌자인 콜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자동차고, 다시 한번 드릴이 이렇게. 3위는 어스 드래곤입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닌자고 황금무기 중 하나인 진동의 낫을 지키던 어스 드래곤 로키로 입에서는 강력한 원소 브레스를 발사합니다.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했는데 이후에는 같은 속성인 콜이 타고 다니게 되었죠. 제품은 애니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날개가 거의 퇴화된 수준으로 짧게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땅의 드래곤이라는 설정과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역시 옛날 드래곤답게 얼굴이 통짜인데 요게 다 프린팅이고 지금 봐도 이 퀄리티가 좋지 않나. 물론 이런 몸통의 디테일은 요즘 거랑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올드 제품에서만 느껴지는 감성만큼은 역대급이지 않나. 그리고 콜의 DX 옷을 보시면 여기 금색으로 로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깔맞춤까지 굉장히 좋죠. 2위는 진동 로봇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닌자고 로봇 중 가장 특이하게 생긴 로봇일 것 같은데요. 닌자고 무비에서 콜이 타고 나왔던 로봇으로 하체에 다리 대신 커다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콜이 마치 DJ처럼 레코드판을 돌려서 로봇을 조종한다는 재밌는 설정도 있었죠. 원작의 그 거대하고 강력한 느낌이 레고로도 아주 잘 표현이 되었고 확실히 한번 보면은 이거 잊을 수가 없는 디자인이야. 일단 밑에 이 바퀴가 정말 크다. 로봇이 이 바퀴 하나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뒤쪽에 보면은 지지대가 달려 있는데요. 참고로 그 UCS급 배트맨 텀블러의 커다란 뒷바퀴와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 또한 곳곳에 콜을 상징하는 고릴라 그림이 보이는데 뭔가 이 로봇 자체도 그러고 보니까 약간 고릴라를 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몸에 비해서 커다란 어깨와 팔을 가지고 있고 이 손가락 봐요. 이 손가락만 봐도 다른 로봇들의 손과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진동 로봇이라는 이름처럼 이쪽에 달린 스피커를 무장으로 음파 공격을 날리는데요. 또 어깨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스피커를 진짜 날릴 수 있는 플링 미사일까지. 이 로봇은 소개할 때마다 제가 정말 칭찬을 엄청 하는데 조립부터 이런 독특한 디자인까지 정말 재밌는 세트가 아닌가. 바로 이어서 대망의 1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모두가 알고 있을 바로 그 로봇. 1위는 바로 콜의 타이탄 드래곤 로봇입니다. 레고사의 최신 기술이 모두 접목되었고 역대 타이탄 로봇 중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정말 이 타이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크기와 디자인이 아닌가. 일단 몸에 비해서 이런 얼굴의 비율이나 생김새도 너무 좋고 특히 이 말이 안 되는 가동성을 가지고 있죠. 팔의 이중관절 플러스 아예 팔이 돌아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허벅지도 돌아가고 이 무릎 관절까지 있기 때문에 레고로 만들 수 있는 최대치의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제품은 칭찬할 게 아직도 더 많이 남았지만 오히려 딱 하나 단점을 꼽아보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날개가 커도 너무 크다. 게다가 이게 움직이는 게 앞뒤로밖에 안 움직여가지고 애니에서처럼 날개가 밑으로 쫙 내려가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쉬운 찰나에 해외 창작가 메카랄로님께서 이 기믹을 구현하셨더라고요. 언빌리버블. 그래,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지. 로봇의 팔을 뒤로 돌려도 이 날개와 전혀 간섭이 없고요. 날개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펼쳐줄 수 있다는 거. 집에 콜의 타이탄 로봇 있으신 분들은 이 날개 개조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콜 제품 중에 정말 멋있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닌자고 콜 레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따바!